본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 박선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 근로, 사업, 재산 등 3대 소득 지표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가계 소득 지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의 지역 경제 돌파구는 없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경제 상생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악재가 거듭되면서 생존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 먼저 영상으로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대한민국 2020년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2%.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은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 코로나19와 역대 최장의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54일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이 기록된 가운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됐습니다. 신천지 사태와 이태원 확산 이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중심의 폭발적인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추가 전파, N차 전파를 많이 만들어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광복절 집회 등으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2차 대유행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 이에 지난 8월 16일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19일 수도권 전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고 30일부터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수도권 전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에 집중호우로 지역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황. 나도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문 아예 닫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없어. 손님이. 근데 어제 해보니까 아예 없고 오늘 이거 물고기 있으니까 물고기 때문에 여기 내는데 물고기가 안 나와. 이슈 분석 쌍심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고조되는 지역 경제 위기와 대책을 살펴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죠.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는 물론 PC방과 헬스장 등 고위험군 영업이 금지됐는데요. 8월 마지막 주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저 수준인 7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연구위원님, 9월 첫 주까지 그 지역 경제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하죠.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지금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 수도권인데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9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액 영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90% 이상이 60%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게 70%가 임대료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매우 필요하다라는 질문이 답변에 96.1%가 아주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 상황은 아주 참 암울하지만 일단 네.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이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동안 간신히 네. 버티고 버텼던 점포마저 이제 네. 폐업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면 그나마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지나 했는데 또 광복절 지나면서 여름 휴가 때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얼어붙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대목이 추석인데 추석은 사실상 이동 어렵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지역 상권에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동네 가게들이 사실은 뭐 개점 휴업 상태다. 비용만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장기간 버티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한계에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그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지자체가
대출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자구책 마련에 지금 힘쓰고 있죠. 네, 저희 그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그 체온기로 네. 그 체온을 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역을 그 스스로 소독제로 다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냥 빡빡빡빡 이렇게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씩 띄어서 자리를 배치하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을 또 배치를 해서 그 최소한의 반역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식당 가보면 다 발열 네, 체크하고 하고. 또 언제 그 식당에 방문했는지 기록하고 맞습니다. 해서 뭐 그나마 좀 식사하는 데는 무리 네.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 어떤 업종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네네. 이게 업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이제 식당, 예. 음식업, 그리고 또 카페 창업들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예. 요식업, 다 이제 이런 쪽 식음료 쪽에 집중돼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여행을 대상으로 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숙박업들, 예. 서비스 업종들인데 다 초토화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영역을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버틸만 합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참 모든 그 상인들께서 지금 큰 피해를 입고 계신데 네.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 또는 입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에서는 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한 비대면이라고 사실 그 배달업이나 뭐 이런 쪽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도 정보화율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배달 플랫폼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거기에도 아예 또 혜택을 못 받고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 경제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어떻습니까? 이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까? 네, 재난지원금은 일단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이 가구별로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대체로 흡족해 했고 이 지갑을 많이 열고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주로 간 것이 또 쓸 수 있는 이 영역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체로 이것들을 주로 소상공인에게 지역에서 뿌릴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한 바 효과는 컸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경제적으로 내수 경기,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예. 정부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지난 그 일요일 9월 첫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방식을 1차하고 바꾼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예요. 예.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뭐 현금이든 포인트든 뿌림으로써 이걸 쓰십시오 하는 1차적 지원은 투스텝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아예 가장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서 네. 이쪽에 주로 몰아서 쏟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예. 이게 약간 경계 지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예.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절박한데 혜택에서 빠질 수 있는 대상들만 조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사각지대를 없앤다면 2차 지원의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가뭄에 담비와도 같은 그런 그렇죠. 재난지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을 비롯해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소비 진작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까 조사한 결과가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및 국세 감면, 전기료 감면 이게 각각 45% 나왔습니다. 예. 그럼 거의 90%의 응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없는데 그게 높냐 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예. 이 부분을 대해서 그 감면해준다는 또는 유예해준다는 그런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소상공인은 되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결국 그들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대자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영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한 사항이다. 예. 왜? 감염병이라는 것을 소상공인들이 잘 부족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 재난시기 아닙니까?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처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왜 늦느냐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는 그 지역 경제와 또 소상공인들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결국 나라 경제와의 뭐 디딤돌이 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 경제마저 휘청이지 네네.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구조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소상공인으로 키워야 돼요. 예. 그 처음엔 인큐베이팅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뿌리를 내리면 또 이분들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네. 베풀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순환의 구조의 사슬이 예. 자꾸 끊겨 나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코로나 같은 게 오면은 그냥 한 방에 쓸려 나가는 게 이 가게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요즘에 맴짓이라고 하죠.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시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나라 네. 경제 구조를 좀 재편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계기가 맞습니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난달 3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6일까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주일은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럼에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뭐가 있을까요? 당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는 어려운데 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게 된다면 지자체가 나서야 할 문제는 뭐냐면 중앙정부는 통계만 들여다보지 사각지대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자체가 정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이 필요한 곳에 이 지원금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밑바닥까지의 이 수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지자체의 역할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네.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정부가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책을 할 때 빠졌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올해 창업을 했던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지금 어떤 지원책에도 왜냐하면 작년 전년 대비 매출액을 가져오라. 맞아요. 그분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 말이나 작년 후반기에 뭐 권리금도 내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다 이런 준비를 하다가 올해 초나 올해 2월에 정도에 사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지금 직격탄입니다. 음. 그분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 꼭 있어져야 한다. 예. 이번 4차 수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줘야지 그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는 곳이 성동구인데 저희 옆 지역구에는 그 채용기 있지 않습니까? 예.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소상공인에 다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동구는 아직 그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같은 옆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이런 거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자체도 한번 같이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서울시의 어떤 일을 할 때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 만약 지역 경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좀 남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320만 명의 사업자들이 지금 아까 그 실태조사에서 나오신 90%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320만에 10%만 따져도 32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만 명인데 그럼 나머지 부분 300만 명 정도가 무너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이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에 지역사회요. 또 지역사회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네. 또 이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심정으로 네.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코로나19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출은 폭락하는데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지면서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 때는 착한 임대 운동 캠페인이 퍼져나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관심도 뜸해졌습니다. 그 상가 임대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대다수에 있는 분들이 임대료 걱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임대료 걱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드린 임대료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임대료입니다. 매달 내야 하니까 매출에 대해서 얼마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인하를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하를 좀 소상공인들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인하 좀 해달라. 예. 이번 기간에도. 오늘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인하하면 그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임대료 부분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책임져 주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맞습니다. 국가가 재정에 뭐가 있다고 그걸 주겠습니까? 예.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로 특화된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계약서에 뭐 60만 원이면 60만 원 곱하기 뭐 12월까지 해서 그 정도의 돈을 좀 주신다면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걱정은 이렇게 그래도 운전 자금이 생겼으니까 국가가 또 한 금리 뭐 1%대로 내서 해줬으니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그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거라. 그래서 꼭 임대료만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수수료 문제와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쉽지가 쟁점이 큰것 않죠. 같습니다. 예. 임대료가 제일 큰 문제죠. 예. 사실은 최근에 저희 동네에 그냥 아파트 주택가에 조그만 커피숍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뭐 보증금 뭐 1,200에 월 200짜리예요. 월 2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니까 제가 커피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팝니까? 평균 매상 커피 한 30-40잔 팝니다. 그럼 이분이 하루에 열심히 커피를 팔아서 10만 원 정도 소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안 쉬고 한 달에 30일 동안 하면 월 300을 벌어요. 임대료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이분 100만 원인데 아르바이트 한 명 쓰면 적자인 거죠, 이분은. 예. 그럼 뭘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비용 구조에서 가장 1순위를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소상공인 살려야 됩니다. 자영업자를 계속 키워서 중견 이 지역 어떤 기업체로 네. 뿌리내리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공연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인에게 하는 또 이 어떤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뾰족하게 나온 바가 없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후반에 이런 정도 하나를 해낸다면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래도 중요한 업적 하나를 남기는 게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현실에 맞는 임대료 문제만 극복해도 코로나19를 큰일을 극복하는 하나 데 하는 큰 거죠. 일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기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언택트 시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음식부터 각종 생활용품까지 배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소비 생활을 돕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지역 상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들은 배달로만 매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조차도 영세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에 대비해 내년 2021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전환을 돕기 위해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은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디지털화 전환에 정책 예산을 집중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현장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막막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IMF는 될 거 아니에요. IMF는 마스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 관계가 되잖아. 지금은 관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 콘센트로 떨어지려고 하잖아. 인간이 정으로 관계로 사는데 관계가 안 되는 거야. 비대면 사회로 인해 침체되는 지역 경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나씩 심층 점검합니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포장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배달앱 사용자만 2,5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배달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이 배달 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배달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급기야 공공 배달 앱이 논의됐습니다. 자, 공공 배달 앱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공 배달 앱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가 다른 민간 웹보다는 1% 내외로 하고 있으니 또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에는 부담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계돼 있고 또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연계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데는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에 대한 포인트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공공 웹은 당연히 연계하기가 사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이 결국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정리가 된다면 공공웹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공웹을 좀 활성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저희 연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가입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대한 또 홍보도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카드사와의 그 포인트 연계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그래야만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념은 너무 좋죠. 공공 배달 앱을 많이 쓰게 해야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전 이걸 언급할 때마다 제로페이가 떠올라요. 제로페이가 좋아요. 이건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네. 그런데 문제는 프로모션이 문제예요. 좋은데 쓰지를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들어가 보면 가맹점이 처음에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용 플랫폼을 쓰는 이유는 뭐냐? 들어가면 일단 식당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식, 중식, 일식 뭐 중에서 고르고 그다음에 내 집에서부터 가까운 쪽부터 쭉 있고 별점들이 쭉쭉 나오고 하면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좀 덜한 집인지를 딱 구분을 해서 집단 지성, 그다음에 자본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여기에 들어온 수많은 자영업 식당들과 거기에 또 이걸 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이게 지금 이렇게 풍성해져 있으니까 선순환이 되는데 제로페이나 공공 배달앱이 되기 위해선 사용자가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적어도 경쟁력이나 체력이 절반 정도는 되게끔 뭔가 이 안에 생태계를 조성해 주기 위한 프로모션에 공공이 또 비용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뭐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고 이쪽 공공은 이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나 기관에서 뭐 마케팅을 하겠습니까? 프로모션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역 이제 자영업자 다 모아놓고 예. 계속 설명회를 하는 수밖에 없죠. 소비자에게는 계속 캠페인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걸 끌어올려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 자발적인 참여는 초기 어렵다. 근데 임계점만 돌파하면요. 이 크리티컬 매스를 돌파하면 자연히 이제 스노우볼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을 처음에는 공공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배달 민족하고 경쟁한다. 근데 이게 가동이 되면 윈윈윈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 한 가지씩 좀 제시해 주시죠. 비대면 환경의 정보율이 소상공인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든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소공인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소상이 조그만 뭐 미용실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과 또는 지자체와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가 지역민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경제다. 이런 의식 안에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IMF 때 우리가 경험을 했죠. 돈이 돈을 벌고 중산층 이하는 다 허물어지고 저 소상공인 중에 상류층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야 중산층이고 아니면 서민층이죠. 근데 이분들이 무너지면 부의 양극화가 또 심화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서민층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냥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걸 넘어서서 예. 국가 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지탱할 것이냐의 문제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정한 이 출발점을 코로나19의 와중에서도 정부가 계속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힘든 시기에도 또 동네를 둘러보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한 이제 노력하는 소상공인이 성공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좀 계속 발굴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확진자나 방문 업체를 지자체가 안전상가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안전상가 인증을 맞아요. 거기 간판에도 붙여주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국가가 저렇게 뭔가를 해줬다면 안전하겠다는 그렇죠. 인식이 들어갈 그렇죠. 거거든요. 안심하고 갈 수 네,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좋네요. 또 한 가지는 그 정통시장이나 그런 골목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플랫폼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시스템적으로 못 갖춰줬지만 그 배달료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도 일부 부담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대형 플랫폼들의 수익률이 낮으니 그 부분들이 조금 돈을 내서 지역에 있는 생태계가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대준다면 이런 그래도 좀 위기 상황에 좋네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와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한 해법은 없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장마, 태풍까지 고비의 연속인데요. 소상공인의 주름은 깊어지고 지역 경제는 간신히 숨만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난국을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